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모범적인 강연 강사들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사상의 불길, 애국의 불길을 세차게 지피 올리며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 강국 건설이로 불러일으키는 데 기여한 모범 강연 강사들인 만경대구역 상하수도 관리소 부원 현정철, 금성종치대학 강좌장 리금수, 사회과학원 실장 리정미, 평양 객화차대 문화회관 관장 최향미, 김철주 사범대학 박사원 원장 김선일, 라선시 라진지구 안화종합진료소 의사 최금남, 함흥시 성배전소 노동자 리영성, 량강도 금강관리국 부원 조혜일, 순천금융대학 강좌장 최윤식, 김종태 해조사범대학 부원 김주석, 리계순 사리원 사범대학 교원 김운영, 단손시당학교 교무부부장 리민호, 청진시 신암구역당학교 강좌장 최정국, 해주외국어 학원 원장 강은혜, 대용단군 농사고급중학교 교원 김운수, 청진예술학원 강좌장 김병훈에게 감사를 보내셨습니다. 한 생을 저국과 함께 걸어온 노인들을 혁명의 선배로 웃사람으로 내세워주시며 여생을 즐겁게 보내도록 그토록 마음 쓰시는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주체 104 2015년 8월 1일 새로 건설된 평양 양로원을 현지지도 하셨습니다. 우리 평양 양로원이 오늘과 같이 노인들이 훌륭한 보금자리로 전변되게 된 곳은 우리 경야는 원스님의 용도를 떠나서는 정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몸소 양로원 건설을 발기하시고 또 구토전도 잡아주시고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주신 경야는 원스님께서는 양로원 건설 현장에까지 나오셔서 세심하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늙은이들은 뜨끈한 온돌방을 더 좋아한다고. 하지만 침대를 좋아하는 노인들도 있는 것만큼 침실들 가운데서 70%는 온돌 침실로 30%는 침대 침실로 해줄 때 대한 가업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온실과 터밭도 만들어 주어서 노인들이 자체로 난제도 가꾸고 또한 도서실과 운동실, 목욕탕과 치료실을 비롯해서 노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모든 시설들을 다 보장해 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5달 후인 2015년 8월 1일 완공된 우리 양로원을 찾아주신 경야는 원스님께서는 노인들이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갖추어진 모든 시설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루빨리 입사시키도록 운정 깊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날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연로자들을 늘 관심하고 잘 돌봐줌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내놓으신 연로자 보호 정책을 철저히 정확히 관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한없이 다심한 사랑에 떠받들려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솟아난 평양 양로원에서 연로자들은 당과 국가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 나가려는 온 나라 인민의 지향과 요리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속에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진행했습니다. 백두산 미령을 찾은 답사 행군대원들은 절세비인들의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어 답사 행군대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0년대 전반기까지 계시면서 조선혁명 전반을 영도하신 중심적 영도 거점이었던 사령부 귀틀집을 돌아봤습니다. 백두산 미령 고향집에서 그들은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주체혁명의 계승완성과 후손 만대 번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 생애를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았습니다. 이어 답사 행군대원들은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올랐습니다.
빨치산의 피어린 역사를 체득하며 백두산정에 오른 답사행군대원들은 무한한 격정과 환희 넘치어 만세의 함성을 돋치 올렸습니다. 승리의 성산에서 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만난을 헤치며 승리를 이룩한 항일 선열들의 투쟁 정신을 뼈에 새기고 백두산 정신으로 주체 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할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주체 혁명 전통을 대두리요 빛나게 계승발전시키자. 당리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자.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높이 받들고 함경북도 안의 인민들과 군인 건설자들이 군민협동작전으로 부닥치는 애로한 난관을 과감히 뚫고 오랑천 4호 발전소를 훌륭히 건설했습니다. 오랑천 상류의 험준한 산악을 꿰지르며 솟구쳐 오른 창포 온재와 물길굴, 통합전력 관리체계가 구축된 발전기술을 갖춘 계단식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대규모 수력발전기지인 오랑천 발전소 건설을 제2대 끝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습니다.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 옹이전의 불길 드높이 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군인 건설자들은 오랑천 4호 발전소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다구쳐 끝내기 위한 돌격전을 힘있게 벌여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했습니다. 건설자들은 지난 3월 물길굴 건설을 완공하고 인민들의 생활상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오랑천 계곡의 아담한 산림집들을 일도세웠으며 발전기술 주변을 본뜻하게 정리해서 창포지구를 변모시켰습니다. 오랑천 4호 발전소 완공을 통해서 일꾼들과 돌격대원들, 군인 건설자들은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을 높이 발휘할 때 뚫지 못할 난관이 없으며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단천발전소 건설장에서 현지방송 본견대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금강부역 지도국 료단의 돌격대원들이 당창군 75돌술 빛나는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인류 많고 맡은 물길굴 공사를 힘있게 다구치고 있습니다. 물길굴 공사에서 이 매군도 보장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시공단위와 달리 철판 히트를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판 히트가 콘크리트 혼합물 면사의 분리제를 이용해보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설비를 이용해서 제기되는 폐기름과 진흙을 일정한 비율로 섞었더니 보다시피 이렇게 매군도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평양시 료단에서는 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서 공사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과 함께 자체의 힘으로 이동식 상차기를 제작 도입함으로써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공사 속도를 부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당창군 75돌술 높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할 일념을 안고 순천 속계속 광산의 일꾼들과 광부들이 26만 산 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광산에서는 여러 차례의 기술 협의회를 진행하고 발파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설계를 완성한 데 기초해서 필요한 자재 물자 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고 교대별 굴진 경기를 조직함으로써 굴진공들의 요리를 적극 불러일으켰습니다. 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다량 채굴의 확고한 담보가 마련됐으며 굴지 세멘트 생산기지의 주 원료를 중단 없이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멘트 증산에 필요한 많은 원료를 확보한 데 맞게 광산에서는 속계속 운반 조직 사업을 면밀히 짜고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창군 75돌술 높은 세멘트 생산 성과로 맞이하려는 일념을 안고 순천 세멘트 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7월 세멘트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세멘트 생산에서 중요한 문제는 생산량도 중요하지만 그 질을 높이는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합기업소에서는 현행 생산에서 질 제거에 특별한 힘을 놓고 있습니다. 우선 출발 원료인 저원료 배합비율을 정확히 정하고 그다음에 소성로의 열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데 힘을 넣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반년에 이어서 7월에도 맡겨진 세멘트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생산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는 신의주 방직공장에서 2년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과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자들이 계속 배출되고 있습니다. 정방공 한종신 동무와 직포공들인 문옥경 박성금 동무들이 지난 7월 중순까지 제일 먼저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완수한 데 이어서 류진희, 박은주, 러성림, 리철옥 동무들도 마감 단계에서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날마다 높은 생산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직포공들인 백향미, 한강현 동무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종업원들도 연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그 기세로 선질 후량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다추 다기대 운동을 힘있게 벌여 2년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의 축산 정책을 높이 받들고 금이학군 청년목장에서 풀 먹는 집짐승 사양 관리를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축산물 생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군이 장마철 기간에 염소한테서 발적 위험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유산동 풀리맥이나 석회수양 소독 발판을 이용해가지고 이 병을 막고 있으며 또 토끼에서 우리 지대 흔한 토착균을 이용해가지고 모든 배설물들 균처리 진행해서 가스위험 피해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젖과 고기를 생산해가지고 군안에 타가소와 유치원, 전쟁 노병들, 영예군인들은 물론 더 안에 900만 원대까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득장 청년 탄광에서도 풀 먹는 집짐승 기르기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건 농목장에서는 정잡 확보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서 염소 마리수를 늘리고 풀판 조성과 수입 방역을 과학적으로 해서 많은 고기와 염소 젖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독천휴양소가 새로 일떠섰습니다. 탄부들의 생활 향상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면서 휴양소를 짧은 기간에 일도 세웠습니다. 독천시 항나동의 경치 좋은 야산을 끼고 일도선 휴양소에는 침실들과 식사실, 유의 오락실들, 다기능 운동장과 탁구장, 목욕탕 등이 특색 있게 꾸려졌습니다. 독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독천휴양소가 새로 일떠섬으로써 탄부들과 가족들의 휴양생활을 더 잘 보장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적 토대가 마련되게 됐습니다. 평양시 안의 많은 단위들에서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당에 그 사랑을 우리 인민들이 피부에 가닿게 하자. 이것이 우리 정업원들 모두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봉사 부문인 것만큼 위생 환경을 더욱 깨끗하게 꾸리고 봉사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생산문화, 생활문화를 자체 힘으로 확립하고 나가고 있는 운동원과 사찰의 리발관을 번복으로 해가지고 모든 단위들이 경쟁 열풍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여러 단위들이 봉사 환경과 조건을 이렇게 일신시켰습니다. 이렇게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확립돼가지고 이런 편의 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 인민들을 볼 때마다 자기 힘이 제일이라는 그런 자각도 생기게 되며 또 앞으로 인민을 위한 더 좋은 일을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함께 하곤 합니다. 정전의 모습을 털어버리고 새롭게 일신하자 이렇게 결심하고 모든 종업원들이 한 사람같이 달라붙어서 건물의 외부뿐 아니라 연역 소개실, 문화선전실, 과학기술 보급실을 비롯한 내부도 새롭게 일신시켰습니다. 사업소의 면모부터 달라지자 산하단위 상점들에서도 봉사접근 환경이 새롭게 일신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강복일 과일남새 상점을 비롯한 10여 개의 과일남새 상점들이 새롭게 개선되었습니다. 자기 일터를 잘 꾸리고 관리하는 문제를 단순한 실무적인 사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이 그대로 자기 직업,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을 더 불러일으키게 한 이런 사업으로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이거 동물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비둘기만 해도 한 4~50마리는 잘 됩니다. 종업원들이 일하다가 쉴 참에 여기 나와서 쭉 쉬면서 바람을 쐬며 그늘에서 거기서는 피곤이 쭉 풀리고 머리가 고튼해지는 것이 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지붕 공간을 널리지 않고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태양비판을 많이 설치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과학실 보고실이라든가 모든 사업소 총사의 사무실들마다 들어가는 오명 컴퓨터 전원, 저명용 전기도 자체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터를 꾸려 넣으니까 확실히 사업 의욕도 높아지고 인력률도 나는 게 알립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안의 여러 단위에서 조성된 방역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역사업을 강도 높이 벌리고 있습니다. 국가 비상방역 체계가 최대 비상체제로 격상된 현 실태에 맞게 우리 구역에서는 지난 시기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그리고 나타난 변화들과 결함들을 심각히 분석 청하는 데 기초해서 비상방역 사업을 보다 강하게 위한 작전과 지휘를 짜고들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구역 안의 기관기업소들과 동인만들에서 선전수당들을 총동원하여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에 대한 상식과 그리고 곡에 대한 예방 대책 그리고 세계적인 전파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한편 이제 호담당 의사들과 방역 일꾼들을 총동원하여 위생선전 사업을 공세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일꾼들은 구역 안의 모든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손소독, 체온 재기를 의무화 습관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연한 장학보고 체계를 세우고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방역 규정의 요구대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비상 방역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운수 기동 기재들을 언제든지 기동할 수 있게 만단의 동원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에도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무선 악성 전염병으로부터 이제 우리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서 우리 식료품 생산자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 방역 사업에서 야 설마 이쯤 하면 이롭지 않겠는가 하는 식으로 만성적인 사업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는가 또 빈 공간이 생기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따져보고 철저히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장에서는 방역이자 소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공장의 여러 곳에 방역 초소들을 배치해놓고 종업원들이 소독 사업을 정상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공장의 특성에 맞게 생산 환경과 생활 환경을 방역학적 요구대로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소식입니다. 먼저 세계적인 신형 코로나 비루스 감염증 피해 상황입니다. 31일 하루 동안에 이 비루스에 의한 감염자 수는 29만 3천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29만 3천여 명. 이 숫자는 이 전염병의 발생 이래 최고 기록으로 됩니다. 24일에 29만여 명을 기록했는데 불과 한 주일 동안에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이로써 3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1774만 4,700여 명에 달했으며 그중 68만 2,19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방역 조치들이 연속 취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에서는 7월 말에 만료될 예정이었던 비상사태 기간을 10월 15일까지 연장했다고 합니다. 또한 불가리아 정부도 하루 감염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전국적인 대유행병 비상사태 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며 벨지크에서는 사회교제 활동과 각종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인원수를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럼 31일 현재 대륙별 피해 상황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전염병 전파 상황이 제일 심각한 대륙은 아메리카 대륙으로서 31일 현재 961만 5,796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36만 1,75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루 감염자 수가 여전히 많은 브라질에서는 31일 하루 동안에 5만 2,509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266만 6,298명, 사망자 수는 9만 2,56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란에서는 31일 하루 동안 2,674명의 감염자와
197명의 사망자가 새로 추가됐다고 합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31일 현재 전국적인 감염자 수는 37,1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하루 동안 1,579명의 감염자가 발생해서 하루 감염자 수로서는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아시아 나라들에서 장마철 큰 물로 많은 인적, 물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큰 물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응급관리부가 밝힌 데 의하면 강서와 안희, 허북 등 27개 송자치구 직할시에서 큰 물에 의한 피해자 수는 5,481만 1,0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40만 9천 칸의 산림방이 파괴됐으며 528만 3,300헥타르의 농경지에 심은 작물이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7월에 들어와 일본에서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100여 개의 강이 범람했고 27개 부와 현에서 310건 이상의 흙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70명이 죽고 138만 명이 긴급 소개됐으며 전력 및 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일본 당국은 이번 폭우에 의한 재난을 특정 비상재해로 지정했습니다. 인디아의 아삼주에서 거의 40일 동안 폭우가 내려서 5,300여 개의 마을들이 침수됐습니다. 7월 28일 현재 주적으로 사망자 수는 110여 명, 수재민 수는 560만 명 이상에 달했으며 수천만 헥타르의 농경지가 못쓰게 됐다고 합니다. 한편 방글라데시에서는 1988년 이래 최악의 큰 물이 휩쓸어 혹심한 피해가 났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6월 말부터 시작된 큰 물로 약 120명의 사망자가 나고 많은 산림집과 도로, 농경지가 파괴됐습니다. 큰 물에 의한 피해자 수는 500만 명 이상에 달했습니다. 중국이 26일 자체로 제작한 대형 수륙 양용 비행기 AG-600 권영의 첫 해상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산불 진화와 해상 구조 등에 이용할 수 있는 대형 수륙 양용 비행기는 속도가 빠르고 탐색 범위가 넓을 뿐 아니라 안전성이 좋고 적재량이 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시험 비행에서는 해상 환경에서의 각 계통들의 성능이 검증됐으며 해당한 비행 자료들이 수집됐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많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평안북도,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 운산에서 266mm, 구성, 연안에서는 231mm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6도로서 평년보다 4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은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량강도, 함경북도의 북부 지역과 라선시를 제외한 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내리고 있는 이 비는 소이안 지역에서 오늘 밤에 대부분 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8월 2일 일요일, 음력으로 6월 14일입니다. 폭우와 많은 비 주의경보입니다. 내일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개성시와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내일 함경남도, 강원도에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라선시에서는 흐려서 새벽과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소이안과 북부 내륙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오후에 황해남도에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점차 확대되겠으며
밤에 이르러서는 비 세기가 강해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주를 비롯한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과 개성시에서는 오전에도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와 개성시, 강원도 내륙 지역에서 40 내지 70mm, 부분적으로는 100mm 이상이겠고 평양시, 평안남도와 남포시에서 20 내지 40mm, 부분적으로는 70mm 이상, 평안북도, 자강도, 량강도, 함경남도와 강원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5 내지 20mm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5mm 미만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린 상태에서 오늘 밤에 이어서 내일도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또다시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맞게 모든 부문에서는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강하천과 저수지의 수위 조절을 잘하고 지방들에 대한 보강 대책을 세우며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철저히 세우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4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새벽과 아침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새벽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성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본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도 남서풍이 3 내지 6m 불고 흐려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9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만포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남서풍이 7 내지 10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1.5m로 일겠으며 흐려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남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